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아카데미의 이승원입니다. 자, 2021년도 전기기사 제2회 실기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자, 시험 보신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기기사 실기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과 그리고 혹시라도 제3회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도움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총 18문항이 출제가 됐었죠. 그 중에서 이제 기출문제와 이제 동일한 문제,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출제가 된 문제가 5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이 5문항에 대한 배점은 26점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 때문에 아마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또는 변형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문제, 숫자만 살짝 바꾼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좀 기존에 출제된 문제하고 틀은 같지만 조금 방향이 좀 틀어진 그런 유형. 유사한 문제하고 변형 문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이런 문제도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제가 취급을 하고요. 5문항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배점은 25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시험 보신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또 이제 3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전기기사 실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시험이 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궁금해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점을 보니까 26점에 25점을 합산하게 되면, 자, 이 점수가 총 몇 점이냐? 그러면 51점입니다. 자, 이렇게 배점이 낮은 시험 유형으로 요번에 2021년도 제2회 실기 시험이 치러졌는데, 상당히 우리 수험생들께서 어려워하셨을 거고, 또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한 합격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문제는요, 이 기출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이지만 KC 규정이 추가가 돼서 소문항 중에 한 문항이 KC 기준으로 접지선 굵기를 구하라는 문제, 그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부분 점수로 이제 따진다면 거의 한 8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항이 18문제 중에서 한 문항 점수 12점으로 출제가 된 문제인데, 신규 내용을 틀린다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서는 아마 이제 8점 정도로 배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이제 기출문제하고 동일한 문제하고요, 또 유사 변형 문제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항까지 완벽하게 다 맞췄다. 그렇게 하더라도 60점이 되질 않습니다. 59점으로 지금 이제 턱걸이 하는 그런 점수로 나왔죠. 네 번째는 이제 7문항이 이 신경향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의 경향은 아마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 문제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기를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 관련도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셨던, 기존의 필기 내용을 좀 이렇게 배제한 상태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모두 날리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스러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려 37점이 되는 이런 배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또 한 문항은 이제 태양광 쪽에 문제가 났는데요. 이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이제 배점 관계가 또 어찌 될지 또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 맞게 해준다면은 그나마 좀 출제 그 합격률이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세부 사항으로 한번 넘어가서 잠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하고 동일한 문제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ALTS 명칭 용도 쓰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적산 전력계 기기오차를 이용해서 부하 전력을 계산하는 문제. 전력량계 그 원판 회전수가 나오고 계기정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부하 전력 계산 문제. 그 다음에 병렬로 접속된 전류의 지시값 구하라는 문제. 그 다음에 V결선의 승합기. 그리고 전압 강화를 이용한 부하 전력을 계산하는 송전선로의 특성값 계산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이 내용 여러분들 보시면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지라는 그런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하고 동일한 문제가 26점이 출제가 됐고요. 자, 유사 변형 문제입니다. 유사 변형 문제는 이제 펌프형 전동기 소요 동력. 자, 이건 이제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는 일단 동일하게 나왔고요. V결선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로 출제가 됐지요. 기존의 기출 문제는 무슨 결선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변압기 두 대를 이용해서 삼상을 우리가 운전하기 위한 V결선이다. 이게 정답이었었는데요. 이번엔 이제 변압기 V결선에 대해서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로 약간 변형이 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 우리 이제 무부하 시의 충전 전류 계산 문제하고 충전 용량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죠. 네, 이 중에서 충전 용량만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기출 문제에서도 충전 전류, 충전 용량 구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변형이 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한류 리액터 퍼센트 리액탄스를 구하라는 문제도 숫자가 변형이 돼서 출제가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좀 기존의 문제하고 똑같은데 이제 숫자가 바뀌는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틀리면 안 되죠. 네,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등가 선간거리에 관련된 문제. 이것도 A, B, C상의 그 길이가 B상과 C상을 바꿔서 출제가 된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기회로 수거라는 문제. 네, 분기회로 수거라는 문제도 자, 기출 문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5문항으로 25점으로 이제 배점이 나왔는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18문항 중에서 10문제 정도가 일단은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험 문제를 보는 동안 그렇게 이제 많이 불안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배점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런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 한 문제는요. 12점짜리로 출제가 됐는데 전체 문항이 소문항이 4문항입니다. 그중에서 1, 2, 3번 문항이 동일하고 4번에 나오는 문항이 바뀌었죠. 기존에도 4번 문제가 접지선의 굵기를 구하라는 문제였는데 K식 규정이 바뀌기 전에 내용으로 이제 풀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 이번에는 K식 규정으로 이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식을 직접 대입을 해서 접지선의 굵기를 산출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자, 이 문제까지 다 맞췄다면은 조금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안정적인 합격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죠?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100% 다 동일하게 내도요, 100점 맞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그 실수의 범위를 이 오차율 우리가 10%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실수를 하더라도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실수하는 건 괜찮지만 뭐 3문제, 4문제 이렇게 실수를 해버리면 정말 합격하기 곤란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신경향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신경향 문제는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 배수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7000V 이하 1.5배, 비접지 1.25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중접지 0.92배. 근데 요거는 이제 직접 시험 전압을 계산하라는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출문제에서 그 표를 작성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고, 또 필기 시험에서
절연 내력 시험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이 문제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 문제도 이제 새롭게 이제 출제가 됐던 문제지만 그래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문제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코로나 임계 전압과 코로나 손실. 근데 예전에 기출 문제는 이제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제 코로나 임계 전압을 계산하고 코로나 손실 피크 시기에 대입을 해서 직접 그 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아마 이 문제는 계산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으면 또 이 문제도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맞추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KC 규정에서 출제가 된 문제인데 위험성 평가를 기초로 한 피레이 시스템의 등급을 고르라는 그런 관련이 있고 없는 거를 비교해서 나누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자, 비정연파 전류의 시료값 이 문제. 여러분들 아마 필기 공부하실 때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풀어보셨죠. 시료값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다 해가지고요. 자, 이것도 필기를 잘 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또 바람을 또 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전이 본딩 도체의 단면적 요것도 새로운 경향 KC 규정을 이용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시퀀스 새로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워낙 여러분들 그 도면에 관련된 제가 저번 총평을 할 때도 다음번 시험에는요 시퀀스 도면 그리고 수변전 도면 꼭 보세요. 이번에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수변전도 도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시퀀스도 도면 해석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시퀀스 도면 해석을 독도법 판독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은 시퀀스도 맞추지 않았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제가 총평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태양 설비. 이 내용은 좀 오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에서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영 문제에서 뭐 다 틀렸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전체 배점으로 본다면 한 17점 정도가 되는 배점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절반 맞기는 좀 힘들더라도 5점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취득을 한다고 친다면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59점에 그 다음에 8점을 5점을 더한다면 한 64점 정도. 이 정도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말 바람을 해야 되는 그런 조금 난해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2021년도 제2회 전기기사 실기시험은 전반적으로 보면 신경영 문제에 너무 배점이 몰려있다. 37점이나 되는 이 배점이 너무 몰려있기 때문에 1회 합격률이 좀 많이 나왔죠. 40%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합격률을 좀 조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시험은 일단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1회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기출문제를 안 보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일단은 절반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점으로 본다면 50점 이상은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는 100%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100%라는 건 없습니다. 저도 그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력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기출문제에서 100% 출제가 된 문제에 대해서는 맞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실수를 줄여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총평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KC 규정이 출제가 지금 많이 됐다라는 거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한솔 아카데미에서도 앞으로 이제 실기 시험을 앞두고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이벤트 강의에 대해서는 KC 규정에 대해서
신경영 문제를 조금 우리가 이제 발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보일까 합니다. 그리고 한솔에서 지금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직접 KC 규정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모의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활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솔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영상들 좀 많이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필기시험에서 공부를 하셨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자, 필기시험에서 공부를 하셨던 내용들 그 중에서 이제 출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로 이론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에서도 나오고요. 전력공학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보면 비정연파 시력각과라는 문제 그리고 또 앞에서 나왔지만 전류계를 병렬로 접속을 해가지고 전류계에 직접 눈금을 읽어 계산하는 문제. 이런 절연내력 시험, 이건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죠. 코로나 임계전압 손실 전력에서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필기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내용 중에 실기에서 출제가 나올 만한 그런 관련된 문제들. 자, 이건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저희 한솔 아카데미에서 준비를 하셨던 필기와 실기의 병행 학습이라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또 한솔에서도 또 새롭게 준비를 해드릴 생각에 있고 또 예정에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서 실기 시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필기 이론이지만 실기에서 출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또 학습을 해드리는 이벤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하여간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 강의들, 영상들을 준비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 기출문제를 꼭 봐주시고 KC 규정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점이 거의 한 15점 이상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감리 문제도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출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리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에서 공부를 하셨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도 실기에 출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공부를 함께 해주셔야 앞으로의 실기 대비가 확실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여간 이번에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어려웠지만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또 바람마음 갖고 있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부디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